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남편 따라 미국에 나와서 산 지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달력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처럼 남편이나 아내 따라 미국에 나오신 분들도 꽤 있고, 아무래도 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DM이나 댓글로 이제 저처럼 좀 뒤늦게 미국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따라 미국에 오게 되신 분이나 아니면 미국이 처음이신 분들께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국에 나올 생각을 하면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지, 또 걱정스러운 부분? 이런 것도 많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입니다. 엥?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그쵸, 당연한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영어랑 제가 미국에 와서 필요했던 영어가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저는 미국에 나오기 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 시절 때 필리핀, 캐나다 이렇게 9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했었고, 그때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어학연수가 끝난 뒤에 미국 여행을 약 한 달 정도 또 혼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나와서 살아도 나는 별로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엄청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푸시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신감이 진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영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여행 다닐 때나 어학연수 할 때는 진짜 친구들이랑 놀고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막상 미국에 나오니까 제가 집 계약을 해야 되고, 중고차를 사러 가면 흥정을 그 사람이랑 해야 되고,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서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종이 다르고 영어 하는 그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공부로 했던 그런 성우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정제된 그런 깔끔한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저로서는 이게 똑같은 영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도 너무너무 빠르고 이러니까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때까지 했던 영어 공부는 뭔가, 난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영어 공부는 일단 관광객으로서, 좀 소비자로서 하는 그런 영어, 그리고 시험 준비, 그리고 친구 사귈 때 하는 그런 스몰 토크, 약간 이런 위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을 때 주문법, 취미,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하는 영어는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닥친 현실은 컴플레인 걸어야 되고, 카드 도용당했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 인터넷 신청 취소해달라,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이었다면 친구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고, 교수님이 내준 숙제를 하면서 어떻게든 영어를 했겠지만, 혹은 남편처럼 회사를 간다면 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적인 영어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어학연수를 다닐 때는 그 9개월 동안 되게 빠르게 영어를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여기 미국에 살 때는 벌써 2년이 됐지만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고 딱히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외국인 친구? 이런 것도 솔직히 사귀지 못했어요.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느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영어 공부법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영어 공부법이 뭐냐면 바로 미국 브이로그랑 쇼츠 같은 걸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나 쇼츠 같은 걸로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단 브이로그가 정말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브이로거마다 정말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떤 영어를 쓰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생활에 맞는 영어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또 쇼츠 같은 거는 좀 트렌디한 영상이나 유머 같은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받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요즘 미국에선 이런 게 트렌드구나. 아, 이런 게 재밌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짧아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가 브이로그로 공부했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일단 영어로 브이로그를 그냥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한글 자막 켜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보면서 좀 잘 안 들리는 거 그리고 좀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체크를 해놓고 마지막으로는 그 문장들을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카페랑 병원에서 알바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다양한 인종 그리고 또 다양한 발음들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많이 보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뭐 말투, 뭐 발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의 좀 단점은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 브이로그나 쇼츠가 영어 공부용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에 오역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찾아내야 되고 뭐 중요한 문장 표현, 단어 이런 것들도 제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스낵 잉글리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뭐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쇼츠 이런 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영어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하니까 확실히 혼자 제가 이제 브이로그로 공부할 때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딱딱한 성우 목소리나 시험 영어 공부가 아니라서 제가 진짜 원했던 자주 듣는 영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 진짜 알아듣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전체 브이로그를 보면서 한 문장씩 끊어서 볼 수도 있고 번역도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혼자서 하기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점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발음을 하면 어떤 단어가 잘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혼자 있을 때 말할 수 있게 자꾸 시켜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So away from cabin?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88%인데 처음에 like가 좀 잘 안 들렸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다시. 이번에는 뒤에가 좀 잘못됐다고 뜨는데 다시 해볼게요.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Like 45 minutes-ish away from the cabin.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브이로그 보면서 좀 중간에 멈춰놓고 모르는 거 적어놓고 잘 찾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스낵 잉글리시는 리스닝, 단어 퀴즈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캐치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영어나 중요 표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리스닝. I got so scared right there. I got so scared right there. I got so scared right there. But he was with fear. 당연히 shaking. Okay. Personally, I prefer to eat at 6-ish. 5 분위기.
이렇게 영어 자막, 한글 자막, 아예 없애기, 그리고 동시 자막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시험 공부가 아니라 저처럼 미국 실생활 영어가 필요하다. 나는 미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나 쇼츠 같은 걸 통해서 미국 트렌드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느꼈던 영어에 대한 생각과 최근에 바꾼 영어 공부법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솔직히 한마디 하자면 영어 없어도 미국에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주부로서 왔기 때문에 누가 강제하는 사람도 없고 굳이 막 엄청 잘해야 된다? 그런 압박도 없어요. 또 솔직히 예전부터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했던 한 사람으로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괴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라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영어가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했으면 아르바이트도 못 구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엄청 폐쇄적이었을 것 같고 버티지 못해서 한국으로 나는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아르바이트 혹은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때문에 뭔가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저도 계속 영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